안녕하세요. 고향 파주 지역에서 공장, 창고, 토지 등을 중개하고 있는 동행부동산 대표 이지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정상권 효력 및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상권이 있는 건물이 멸실되었을 경우에 법정상권에 미치는 영향 및 소멸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상권의 존속기간부터 살펴보면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존속기간이 30년, 그리고 견고하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그의 절반인 15년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견고한 건물과 견고하지 않은 건물의 기준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관련된 민법은 1960년도 기준입니다. 민법에서는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석조라는 것은 돌로 만든 거고, 석회조는 흙벽돌에다가 석회를 칠한 것입니다. 연화조는 기와구조입니다. 이러한 건물들을 견고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견고하지 않은 건물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견고하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는 굳이 예를 들면은 나무 판잣집 정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건물은 대부분 30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정지상권의 효력,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멸실되었을 경우 법정지상권 소멸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당권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소유의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건물이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도 소멸됩니다. 이번에는 법정상권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소유의 토지에 을의 건물이 있고 을은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고한 건물의 경우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약 절반 정도 지난 15년 정도 됐을 때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건물이 멸실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남은 15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당권하고 법정지상권하고 좀 다르죠?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드리면 담보물건인 저당권의 경우에는 이 건물이 피담보채권입니다. 이 피담보채권인 건물 자체가 물리적으로 없어진다면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 소멸됩니다. 등기상에는 저당권이 표시되어 있지만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범위이기 때문에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존속기간 내에 건물을 다시 새로 지을 경우 이 신축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물을 신축으로 짓는데 더 크게 짓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멸실 후에 건물을 새로 짓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만 법정지상권의 효력은 기존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존속기간과 범위에 해당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상권을 소멸할 수 있는 사유로는 지료 체납액이 2년분에 달할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합계액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지료액이 1000만원일 경우에 2000만원이 체납되어야 소멸이 가능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매년 500만원씩만 지료를 낸다고 하면 2년째 되는 기간에는 체납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500만원씩 낸다고 하면 4년 후에 소멸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의 토지 위에 을의 건물과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은 갑에게 1년 동안 지루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갑 토지가 병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도 또 1년 동안 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쟁점은 갑에 대한 지료 연체가 병에게 승계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결론은 기각되었습니다. 여기서 기각됐다는 것은 갑에 대한 지료 연체가 병에게 승계되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1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도 지료를 내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 지상권 소멸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A 소유의 토지에 을의 건물과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A 토지가 이제 경매로 나오게 돼서 갑이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2년 동안 갑은 을에게 지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은 을에 대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기각되었습니다. 2년 동안 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로는 구체적으로 지료가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2년분 체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료액 설정은 첫 번째로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근데 대부분 협의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법원의 청구를 통해서 지료액이 결정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료액이 나온 상태에서 이에 더해 2년분 체납이 되어야 지상권 소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 토지에 을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 소유권이 A에서 갑으로 넘어갔는데 이후 5년 동안 지료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1년에 1,000만원씩 5년 5천만원을 갑에게 지불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은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2년이 됐습니다. 갑이 이번에는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가결이 되면서 을은 건물 철거를 당했습니다. 앞에 사례를 보면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보면은 법원에서 1년에 1,000만원씩 구체적인 지료액이 설정되었고요. 그리고 2년분 지료 체납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서 지상권이 소멸된 케이스입니다.
다른 예시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갑소유의 토지에 을의 건물과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지료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후에 을이 700만원으로 감액을 요청하자 갑이 거절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1000만원이 아닌 700만원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을은 지상권 소멸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1400만원 공탁을 맡겼습니다. 공탁의 경우에는 전액 공탁이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부분 공탁은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시 나누면 여기서 갑이 수령을 할 경우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이 수령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얘는 여기서 지상권 소멸의 예시는 이 상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년분 지료 체납에 해당되어서 지상권 소멸이 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1년씩 총 2년 기간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상권 소멸과 관련된 예시를 통해서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 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 소유자일 경우에는 지상권 소멸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요. 역으로 건물 소유자는 자신의 법정지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이해함으로써 법정지상권 경매 물건이라고 무조건 피할 물건이 아닙니다.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수익성 대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에도 법정지상권 부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